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무엇이든 싸게 사야 이익이 남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이지만 주식시장에는 예외가 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장사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기본이므로 어떻게든 싸게 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들고 있는 주식들은 바람 빠진 축구공 같은 쭈그러든 주식들로 가득 차 있고 주가 전광판이 붉게 물들어 있는 상승장에서도 소외되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식에도 유행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는 주식들이 있다. 이런 주식들은 과열이라는 우려 속에 지나치게 오른다 싶을 정도로 무서운 상승을 하지만 잠시의 조정은 있을지언정 주가는 또다시 그런 주식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오르게 됨이 보통이다. 주식의 생리를 잘 아는 고수들이 주로 매매하는 종목은 미인주인 시장 인기주들이다. 자, 오늘은 나는 주식 투자로 매달 월급만큼 번다 제2부 직장인 주식 투자 고수들의 실전 테크닉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벌어주는 주식 투자법. 생활 주변에서 투자 종목을 찾고 상식적으로 접근해라. 그렇다면 초보 투자자는 어떤 주식을 사야 하며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잘 하는 것일까? 주식 초보자라면 관심을 가질 주식 종목도 생활 속 가까운 곳에서부터 평범하게 찾아보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합니다. 연초에 일기예보를 보면 무덥고 강우량이 많은 해가 될 것이라는 뉴스를 보고 냉풍기, 에어컨, 아이스크림 관련 업종을 사두면 상당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실제 비가 많이 온다면 성보화학 같은 농약 관련 주식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연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때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연초에 미리 일기예보를 보면서 자 올해는 뭐 무덥기도 하고 또 비가 많이 올 것이다 라는 이런 예측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미리 이런 뉴스들을 보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냉풍기 그리고 아이스크림 같은 관련주를 사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농약 관련주들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연초라는 이 두 글자입니다. 연초에 미리 일기예보를 보고 올해 기상이 어떨 것인가를 미리 예측을 하고 미리미리 생각을 하면서 무덥고 강우량이 많다면 에어컨과 그리고 아이스크림 같은 종목들 그리고 실제로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장마가 아주 심하다면 성보화학 같은 농약 관련주 이런 것들에 미리미리 관심을 가지면서 선취매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연초라는 두 글자, 이 두 글자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선침해하기보다는 주가가 이미 많이 상승을 해서 급등을 하고 이런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나서 이슈가 식어버리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리가 아닌 이런 아래에서 잡는 이런 습관들을 가지는 것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황사 이슈가 있으면 공기청정기 판매 업체인 웅진코웨이와 황사 관련 주식 등에 관심을 가져보고 그리고 이런 평범한 상식으로 투자에 접근하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단 이때 투자는 관련 뉴스가 나올 때 남들보다 유심히 듣고 조금만 빨리 생각하라. 그리고 주가를 꾸준히 관찰하여 주가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할 때 반걸음만 앞서서 먼저 주식을 사는 것이 요령이다 라고 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만 더 빨리 미리 선침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약간만 올라있을 때 이쯤에서 사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항상 이런 하락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성공하는데 방법이 특별해야 하거나 꼭 거창한 연구기관을 통한 각종 연구와 분석을 동원해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합니다. 투자자가 투자로 인해 수익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면서 이런 거창한 어떤 겉멋든 그런 투자보다는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가 훨씬 좋다라는 얘기고요. 직장인 투잡수 투자자라면 단순함, 외줄타기로 접근하라. 초보 투자자가 투자로 돈을 버는데 너무 많은 종목을 알 필요는 없다. 바쁜 형편이라면 너무 많이 알려 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자기 업무와 관련된 가까운 영역에서부터 우선 종목을 찾아보고 넓혀나가되 건실한 종목 몇몇 종목만 정확히 파악하고 그 종목들에 한해서 집중 투자를 해보자 라고 합니다. 즉 필자가 직장인과 초보 투자자에게 권하는 투자법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업무와 관련 또는 사회의 관심거리가 되는 소수의 몇몇 종목으로 타깃을 한정하고 늘 그 종목에 관심을 두며 그들 종목만 사고 파는 단순 접근 투자법이다 라고 합니다. 필자는 이를 외줄타기 매매법, 늘 한 종목을 사고 팔고 반복하는 매매, 파도타기 매매법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필자가 월급쟁이 13년의 주식을 전업으로 하는 전문 투자자로 들어선 계기가 이 외줄타기 매매에 성공한 이유이다 라고 합니다. 퇴사 직전에는 한 종목으로 외줄타기 13번을 했는데 그중에서 12번의 수익을 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여기에서 이 정도면 할만하겠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얻어서 평생 직장 주식 전업 투자자로 발을 딛게 되었다라고 하고요.
필자는 요즘도 유가와 환율 관련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간단한 몇 가지 원칙만을 적용해서 압축된 몇 종목으로만 투자를 해도 남못지 않은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조금 과장될지 몰라도 평생 돈을 벌 수 있다고 자신한다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어떤 종목이나 또는 섹터들을 공부하기보다는 본인이 자신 있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본인의 직업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몇 종목만 잘 공부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저점에서 사고 또 고점에서 매도하고 물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다 보면 흐름들이 조금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필자는 유가와 환율 관련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어쨌든 반복을 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흐름과 패턴을 조금 알기가 쉬울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먼저 생각하고 순환매의 길목을 지켜라. 지금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가가 언제까지나 인기를 받아 고공행진을 할 수 없고 지금 구닥다리가 된 주식도 언젠가는 가장 인기 있는 주식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순환매가 이러한 관심을 받게 됨이 보통이다 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는 상승 분위기를 이끄는 주도주가 있게 마련이고 보통은 전반적인 상승보다는 우선 주도주가 먼저 오르게 되고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종목군으로 순환매가 들어와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며 균형을 이루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합니다. 보통 시장에서도 어떤 섹터가 쭉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오르지 않았던 섹터들이 따라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 어떤 한 섹터 내에서도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빡 급등을 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따라서 올라오면서 순환매가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식 경험이 적은 초보 투자자가 지나치게 많이 올라버린 주식을 추격해 매수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 이런 순환매를 예측해서 매매에 활용한다면 좋은 매매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버린 주식을 사면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지금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조금 많이 오르지는 못하더라도 결국은 이 섹터 안에 포함돼서 언젠가는 여기 순환매에서 걸려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순환매의 길목을 지키는 매매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데 가능한 선도 상승주들에 가려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건실한 종목이나 업종으로 관심 대상을 압축하여 주가가 오를 것을 미리 예상하고 길목을 지키면서 순환매 상승 초기에 따라붙는 것이 이 매매법의 요령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중요한 건 아무 종목이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건실한 종목,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노리라는 얘기고 업종으로 관심 대상을 압축해서 주가가 오를 것을 미리 예상해서 길목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가 한번 빵 올라오면 여기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쭉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다가 한 번에 상승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 올라오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배당 많은 기업이 주가도 많이 오른다라고 하는데 배당을 많이 해주는 기업은 주가가 오른다라는 등식을 활용해서 투자를 해보자라고 합니다. 기업이 장사가 잘 되었다니 투자하기에 적당하고 안전한 주식이고 배당도 많이 해주니까 긍정적인 기업이므로 배당 기일이 다가올수록 매스컴의 조명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의 실적이나 예상은 배당률 등이 자연스레 거론되면서 주목을 받고 주가는 그를 반영하듯 급등하거나 완만히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서 배당이 많은 기업에 투자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쭉 수익을 보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것도 직장인에게는 상당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가 매수하기 딱 좋은 때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때에 같이 올라타는 것도 위험한 짓이지만 주가가 미동도 안 하고 있을 때에 너무 서둘러서 자신만의 확신으로 미리 묻어두는 투자를 하는 것도 낭패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횡보가 이렇게 계속해서 길어지니까 이 횡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릅니다. 횡보가 길면은 1년, 2년, 3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하는 주식을 자신만의 확신으로 미리 묻어두는 것도 낭패를 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하고 늘 관찰하고 관심을 두다 매스컴에서 한두 번 거론되고 언급될 때 주가가 어느 정도 시동이 걸렸음을 확인하고 들어가되 남들보다는 조금 앞서 매수하는 것이 안전하게 수익을 얻는 요령이다 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움직이다가 주가가 이렇게 빵 튀어 올라올 때 그러면 거래량도 이렇게 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좀 어렵고 한 두세 번 정도의 흐름을 보면서 약간은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약 10% 정도는 양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나는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것들을 보고 횡보를 뚫고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요 정도 길목에서 매수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광대노름 주식 투자를 하라. 투자에 정보가 부족하고 자신이 없는 투자자라면 지금부터는 외국인 투자자 따라하기 광대노름을 같이 해보자. 갈피를 못 잡고 헤매던 투자자라면 훨씬 좋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이용한 투자 요령입니다.
이들을 따라하기 광대 노름을 하려면 그들의 매매 형태를 연구하고 언제 사야 할지 연구와 관찰이 필요한데 가장 좋은 경우는 줄곧 매도로 일관하다가 매도 물량이 줄면서 어느 날부터는 매수로 돌아서는 종목을 찾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매도 물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갑자기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 시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에 같이 따라 매수하되 확실한 매수로의 전환을 확인한 후 매수에 나서는 것이 요령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저자의 책을 읽어보면 저자는 효율성을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횡보할 때 이런 구간에서 아무데나 사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이렇게 결국 가다가 빵 튈 때 조금 늦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매수가 한 번 들어온다라고 해서 여기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것이 보이면서 어떤 패턴이 완성이 됐을 때 조금 우리가 10%에서 15% 정도는 늦게 들어가더라도 조금 안전한 그런 길목을 찾는 그런 매매를 저자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양매수 종목이 성공 확률을 높인다. 양매수 종목이란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그 종목을 선호하여 같이 매수하는 종목으로 그리 흔하지는 않지만 간혹 그런 종목들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 양대 산맥이 같이 매수를 들어온다면 분명히 이 종목에 호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경험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자신만의 판단과 아집에 사로잡혀 이들이 살 때 싸다고 사고 이들이 팔 때 조금 남았다고 팔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들의 방향이 틀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방향이 맞았던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10중 8구는 그들의 매매 방향이 정답인 경우가 많았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여기서 그들은 외국인과 기관을 뜻하겠죠. 가치주를 못 찾으면 차라리 기술적 분석을 믿어라. 초보자들에게는 차트 분석 역시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기서 언급되는 몇 가지 핵심 분석법만 알아도 최소한 개미 투자자들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상투를 잡는 큰 실수를 미리 막아낼 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하면 지금 막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려는 종목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으므로 초보자라면 차라리 여기에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보자. 틀림없이 투자한 만큼 주식을 바라보는 해안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차트는 기업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과학적 지표이다. 매일매일의 주가를 표시한 흔히 보는 일봉 차트만 보아도 그 안에 기업의 성장성과 비전 등의 정보와 실적 및 호재 악재들이 모두 반영되어 나타나 있다라고 합니다. 이유 없이 주가가 오를 조짐이 보인다면 일반인들이 모르는 어떤 정보가 먼저 반영된 것이라 보아야 하고, 갑자기 거래가 늘었다면 이 또한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징조라 판단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합니다. 차트를 분석하고 이해하면 이런 정보를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차리는 것과 같으므로 약간의 기술적 분석을 익혀두면 투자자의 상황 판단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더욱이 정보도 부족하고 우연히 들은 루머로 투자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차라리 정보의 그림자인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차트가 말하는 내용을 믿어라. 차트가 곧 정보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도 꼭 여러분들이 맹신할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주가의 역사가 다 그려진 것이기 때문에 차트 공부도 반드시 해야 하고 잘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꼭 알아야 할 고수들의 역발상 투자법.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상당히 많이 들어본 얘기죠. 고가 매수, 무엇이든 싸게 사야 이익이 남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이지만 주식시장에는 예외가 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장사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므로 어떻게든 싸게 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들고 있는 주식들은 바람 빠진 축구공 같은 쭈그러진 주식들로 가득 차 있고 주가 전광판이 붉게 물들어 있는 상승장에서도 소외되어서 수익을 못 내는 경우가 많다. 주식에도 유행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는 주식들이 있다. 이런 주식들은 과열이라는 우려 속에 지나치게 오른다 싶을 정도로 무서운 상승을 하지만 잠시의 조정은 있을지언정 주가는 또다시 그런 주식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오르게 됨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주식의 생리를 잘 아는 고수들이 주로 매매하는 종목은 민주인 시장 인기주들이다. 주가가 비싼 데는 다 비싼 이유가 있고 주가가 무섭게 오르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순환매를 기다리는 장기 투자를 하거나 10년을 묻어둘 주식에 투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면, 여기서 이제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돈 되는 고수들의 투자 스타일로 바꿔라. 주식은 관성을 가진 생명체와도 같다. 늘 생명성을 지닌 물체 같아 감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나아가는 방향을 한번 잡으면 물리적인 관성이 작용해서 직진성을 가지게 됨이 보통이다. 고수들은 이런 주식들을 달리는 말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돈 되는 종목을 눈여겨보다 올라탈 기회를 노리는 투자를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이제 저자가 장기 투자라고 했는데 장기 투자는 결국은 쭉 하락해서 저점을 잡아서 쭉 올라가는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약간 단기적인 성향을 투자할 때는 사실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얼마만큼 여기서 횡보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흐름들에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이런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이 단기 투자에서는 훨씬 유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도약기 투자 종목을 찾는 방법. 1번, 시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주도주 또는 인기주를 파악해라 라고 하고 있고, 2번, 재료가 있는 기업에 관심을 두자. 모멘텀이 있는 어떤 이슈가 있는 기업에 관심을 두란 얘기고요. 세 번째, 이동평균선을 확인해보면 정배열을 갖췄거나 갖춰가는 종목이 해당된다. 보통은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서고 있거나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삼아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선정해야 하는 게 요령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 부분에서는 21선이 밑에 있고 61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단기 이평선인 21선이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61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정배열이 되는 거죠. 5일선, 11선, 21선, 61선 순서대로 주가가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있다가 61선, 21선, 11선, 5일선 순서로 있다가 어느 시점에 주가가 급등을 빵 하게 되면 단기 이평선부터 올라가면서 이렇게 정배열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거나 또는 정배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가는 쭉 하락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때 이런 자리에서 이런 정배열들이 상당히 많이 생긴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주가의 정배열의 흐름들을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 가능한 도약 초기에 따라잡아야 한다라고 하고 선침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다섯 번째,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잘 관찰해야 한다. 아까도 얘기한 부분이고, 여섯 번째, 일봉 차트를 열고 주가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매수하려는 시점이 이미 많이 상승한 지점이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꼭 있는 것이고요. 고가 매수가 돈 벌어준다. 비록 많이 오른 주식을 비싸게 사더라도 더 비싸게 팔면 결국 남는 장사가 아니냐는 것이다. 비싸게 사더라도 투자의 미래가 확실한 주식을 사라는 것이다. 경험이 많은 고수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서 그런 주식이 더 안전하고도 고수익을 내주는 주식임을 알기 때문이다. 아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인데 결국은 잘 가는 주식이 잘 가기 때문에 고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주식의 경험이 쌓이고 고수의 반열에 올라섰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은 여러분들은 많은 기본과 기초를 충실히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항 돌파 고가 매수법이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주가가 그 가격을 돌파해버리면 눌려있던 압력이 폭발이라도 하듯이 분출해서 주가가 급상승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주가가 계속 어떤 저항선에 계속 부딪히면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한번 이 부분에서 빵 하고 올라가면 더 이상 이제 여기가 저항선이 아니라 지지선이 되면서 주가는 여기 내려왔다가도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 라인 위에서 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항을 여러 번 받다가 주가가 빵 하고 올라가면 이 자리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때 매수 타이밍은 매물 소화 과정을 지켜보며 저항을 돌파하기 바로 전이나 저항 돌파 직후에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정석이다라고 합니다. 모든 주가가 그렇듯 강력한 상승을 위해서는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상승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합니다. 거래량, 여기 보면 주가가 저항을 계속 받다가 여기서 빵 하고 올라갔는데 이때 거래량이 평소보다 10배 이상 많이 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거래, 저점에서 대량 거래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모든 주가가 그렇듯 강력한 상승을 위해서는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상승하는 것이 최고다.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매물이 소화되고 있다는 반증이고 매수세가 많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매매법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앞에 놓여진 저항의 개수가 많을수록 저항 돌파 시 단번에 크게 돌파하기 때문에 상승이 희망적이라고 봐도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매수법. 일단 이 저항을 무난히 뚫고 오르게 되면 그 위에는 매매된 적이 없는 무풍지대이기 때문에 주가는 거의 저항을 받지 않고 더 많이 오르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뭐 신고가 돌파, 52주 신고가 돌파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여기를 뚫고 빵 올라가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주가는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른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다. 최고가를 돌파하는 순간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더 큰 상승을 기대하는 매매를 주저없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쭉 이렇게 가다가 주가가 빵 돌파하면 쭉 상승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저항을 돌파하며 신고가가 형성되는 순간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주가가 내려 종가가 신고가 이하로 내려가 끝나게 되면 일단 손절매를 한 후 매수 기회를 다시 노리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여기 신고가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빵 올라갔는데 종가가 만약에 올라갔다가 여기서 윗꼬리를 달고 쭉 내려오면서 여기서 형성이 되면 손절을 치고 정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힘이 좀 죽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를 확실히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기다렸다가 여기를 돌파하는 그 순간에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고요. 청개구리 주식을 투자하라.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대중의 반대편에 서야 성공 확률이 높았다는 학습 효과가 늘 머릿속에 잔재해 있기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려면 대중과는 반대편에 서야 한다. 모두가 사야 한다고 몰려들 때는 꼭지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오히려 가지고 있는 주식은 높은 가격에 팔고 나오는 기회로 활용해야 하고, 이제는 안 되는 주식이라며 집어 던지고 투매가 나온다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라.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수많은 블랙데이가 있었지만 주식시장이 완전히 망해버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으며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주가는 급반등하여 상처난 주가의 구멍을 금세 메워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상당히 많았죠. 주식시장의 놀라운 복원력에 투자금을 모두 걸어라. 주식시장은 어떤 외부 충격이 주어지더라도 곧 회복하려는 습성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1999년 6월 15일에 연평도 앞바다에 북한군과 무력 충돌 발생 시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었는데 바로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9.11 사태, 그리고 2003년 3월 20일에 북핵 관련 문제, 그리고 2004년에 4월 차이나 쇼크, 2006년에 7월 4일 북핵 관련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 그리고 2007년에 중국 증시의 폭락. 이런 모든 사건들이 상당한 증시의 폭락을 가져왔지만 결국은 진정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 순간들은 항상 오게 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들을 잘 포착을 해서 기회로 삼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담에 어둠 속에서 새벽은 밝아오고 동트기 바로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하듯이 모두가 절망에 자포자기할 때 이때가 가장 싸게 주식을 사모을 수 있는 때이고, 주가 폭락으로 큰 손실을 입은 사람이라면 이때야말로 물타기를 시도하여 주가의 자연스러운 반등을 이용해 최소한의 손실로 탈출을 모색할 때임을 잊지 말자라고 합니다. 직장인 투자자에게 주가 급락은 절호의 매수 기회. 업무에 신경 쓰느라 주식 투자에 올인할 수 없던 투자자라면 주가가 급락할 때를 절호의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차라리 투자에 자신 없는 초보 투자자라면 잦은 매매를 일삼다가 손실을 자초하지 말고 이런 기회를 대비해 일부의 자금을 비축해두고 기회가 왔을 때 과감히 중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투자의 기회를 잡는 것도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초보 투자자라면 주가 급락을 절호의 매수 기회로 이용하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저자는 2부를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자가 했던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어떤 비법이나 어떤 기법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기본적이고 또는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식적인 것들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들의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너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정말 나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키면서 투자하고 있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고요. 여기서 말하듯이 직장인에게 주가 급락은 절호의 매수 기회이자 어떤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계좌에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어떤 악재를 맞으면 나는 손실만 볼 뿐이지 결국 어떤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주가가 급락했을 때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정말 신규로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기를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어떤 망가진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단한 기법이나 어떤 비밀들을 알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켜가셔야 되는 원칙들을 잘 한번 챙겨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3부 직장인 주식투자 고수들의 필살기라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